집회 보셨어요? 네, 우리 수고해주신 민경욱 대표님, 이병구 대표님, 박주현, 도태우 변호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다른 데 보지 말고 저분들만 졸졸졸 따라다니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법적인 문제고 어떤 시민 활동적인 문제고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네, 우리 아까 민경호 대표님 발언 중에 우한갤러리 청년들 말씀해 주셨죠? 저는 왜 이름이 우한갤러리라고 했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우리 현수막 한번 띄워주실까요? 지금 보이는 현수막 한번 띄워주세요. 우한갤러리 청년분들이 정말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예, 현수막. 네. 우한갤러리가 강남역에서 또 지금 전국적으로 1인 시위와 사진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현수막을 곳곳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보여주시죠. 다음에 볼까요? 안 나오시면? 네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청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번에 4.15 부정선거가 더욱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특히 저와 같은 젊은 30대, 20대 청년들은 전교조 교사들의 영향으로 많이 좌파 사상이 심겨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우한갤러리라는 단체를 만들고 또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 4.15 부정선거가 분명한 불법이라는 걸 청년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보이시죠? 이런 현수막들이 우한갤러리 그 청년들 안에서 만들어지고 또 전국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희망, 우한갤러리 청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곳곳에 앉아 계시고요. 이따 좀 말미쯤에 발언도 함께 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올라왔어요. 지금 보이고 있나요? 예. 네, 하나하나. 네. 예, 제 발언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올라오시는 이분도 제가 굉장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부정선거에 관한 사진을 지금 배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든 프린터를 해서 이제 그 화가들이 그림 그릴 이제만 갖다 놓고 올려놓고 모든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누구시죠? 하면되겠지. 맞습니다. 우리 하면되겠지 TV의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3분 전까지 여기 네네. 네, 어서 올라오세요. 네. 예, 다음 주에도 인천에서 우리 하면되겠지 대표님이 주신 사진전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면되겠지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름은 한영만이라고 합니다. 저번에도 이제 나와서 한 번 연설을 했는데 이번이 두 번째네요. 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대구에서 제가 사진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자,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알지. 근데 이걸 어떻게 덮고 지나가야지 이게 우리가 어떻게 엎을 수 있겠나?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좀 큰 충격을 먹었어요. 부정선거를 아는데 그냥 지나가야지. 이게 너무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분은 이 부정선거를 우리가 이렇게 묻고 지나가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 같았어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있는 나라는 공산국가밖에 없어요. 자, 오로지 공산국가만이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그걸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부정선거 이렇게 그냥 덮고 지나간다? 그럼 공산국가 되는 겁니다. 그 자체로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하면 지금 우리 최근에 살인사건, 자살사건 많이 나죠? 자살사건, 이상한 자살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요.
얼마 전에 마포쉼터에서도 자살 사건이 났죠. 근데 여러분 그거 자살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있으세요? 없죠? 자, 얼마 전에 뭐 노시 뭐 뇌물 먹었다고 죽었다고 뭐 자살이라고 아파트에서 한 7, 8m 떨어지는 곳에 시체 있었죠. 그 자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없죠? 근데 그 일이 이제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일어납니다. 이 부정선거를 덮고 지나가면은요,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왜? 부정선거를 저지른 세력들은요, 무슨 일이든 당합니다. 무슨 일이든 다해요. 우리가 이 부정선거에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우리는 그냥 호구가 되는 거죠. 자, 걔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자, 저 부정선거에 저항하지 않았던 호구 같은 애들이 우리가 무슨 짓을 한들 쟤네들이 저항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처럼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죠. 자, 근데 중국 사람들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옛날에 그 사람들은 거기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도 못 사는 거죠. 그 자체가 개 같은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 우파 국민들은 샤이합니다. 샤이해요.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잘 언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대깨문들이 곳곳에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투표를 하면은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기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깁니다. 이상하게 대깨문들이 많아 보이는데 샤이한 보수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을 잘 안 한 거죠. 그래서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표로만 얘기해 왔습니다. 맞아요. 그래, 너희들 떠들어라. 그냥 조용히 있다가 선거장에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투표가 유린당했습니다. 실제로 대깨문은 30% 아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 국민이 대깨문으로 뒤덮인 것 같이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멍청합니까? 안 멍청해. 우리 국민들이 뭐 친중 정책을 좋아하고 북한 김정은을 좋아하고 뭐 포퓰리즘을 좋아하고 그러지 않다는 거죠. 네.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투표권을 유린당한 겁니다. 완전 유린당했어요. 자, 사람들은 대깨문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라고 굉장히 많은 말을 해요. 저 대깨문 때문에 망했어. 아니에요. 그것이 이 어느 나라든지 멍청한 놈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멍청한 놈들한테 우리가 샤이해 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말을 안 했던 거죠. 우리가 용기를 안 냈던 거예요. 저 대깨문들은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아세요? 그 30%가 노란 리본 배지를 다 차고 다니고요. 차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고 온갖 덕지덕지 선동으로 얼룩진 스티커들을 치장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대깨문들은 용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 그럽니다. 우리가 못 그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 용기를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용기를 내야 하는지 제가 사례 한 애를, 이 사례는 제가 언제나 얘기합니다. 어느 연설장에 가서든지 얘기해요. 자, 아우슈비츠에 가스실이 있습니다. 자, 가스실에 그 유태인 학살이 있었던 가스실이죠. 자, 가스실에 수천 명이 죽음을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요. 그 수천 명을 관리하는, 겁을 주면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7, 8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수천 명은 죽음을 향해 가스실로 아무 저항 없이 들어가요. 죽는 줄 알면서 들어가요. 자, 저기 있는 얼마 안 되는 그런 놈들한테 이 수천 명이 달려들면 죽는 건 수고 죽이는 건 수고 시간 문제일 거예요. 근데 저항하지 않고 두려움에 떨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떨다가 가스실로 들어가기 전에 남기는 건 똥과 오줌이에요. 자, 그들이 여기서 죽으나 저 가스실에서 죽나 저놈들하고 싸우다 죽나 죽음은 매한가지입니다. 죽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요. 자,
그들이 그렇게 싸우다 죽었으면 그들은 이름을 남길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역사에. 근데 똥과 오줌을 남기면서 두려움에 떨다가 가스실로 들어가죠. 자, 베트남의 공산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베트남의 공산화를 이끌었던 세력들은 베트남 전체 국민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 모든 나라의 공산화 과정은 모두 1%도 안 되는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베트남 대깨문들의 그 너무나 극성스럽고 폭력적인 그런 활동이 너무 두려워서 그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베트남 50%가 넘는 국민들이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겁을 먹는 거죠. 누군가 해주겠지, 누군가 나서서 싸워주겠지 하고 모두 뒷공문을 내뺍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저항 한번 하지 않고 나라 전체를 그 대깨문들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보트피플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용기를 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빼앗깁니다. 저는 이 자동차 스티커를 오늘 들고 왔습니다. 이게 자동차 스티커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뒤에 이런 거 붙이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 많아요. 자, 대깨문들이 차를 부실 거다. 차에다 이상한 짓을 할 거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대깨문들을 무서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작은 스티커 하나 대깨문이 테러할까봐 붙일 수 있는 용기조차 못 낸다면 우리나라도 베트남 꼴 나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제 영웅이 나타나 주기를 기다립니다. 자, 영웅이 나타날까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우리나라를 최고의 위기에서 구했던 우리의 영웅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천하의 악인으로 전락됐습니다. 자,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그들을 지켜내질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영웅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웅이 돼야 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웅이 돼야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자동차 스티커를 붙이고 티셔츠를 입고 그렇게 자신의 뜻을 생활 속에서 펼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영웅이 되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마치겠습니다.